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공통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복원하여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론 내용을 완전 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발신기의 스위치 설치 기준이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자, 발신기의 스위치 설치 기준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2번, 옥내 소화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방수량은 130L per 분 이상이다. 맞습니다. 2번, 방수 압력은 0.17MPa 이상 0.7MPa 이하의 성능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3번, 가압 송수장치의 종류에는 펌프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가압 수조 방식이 있다. 맞습니다. 4번,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옥내 소화전은 1번, 2번, 3번, 4번 내용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3번, 면적이 600제곱미터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설치 개수는? 옳게 제시한 것은 단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6m이다. 자, 여러분들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윤쌤이 이런 유사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께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은 45제곱미터마다 한 개 설치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6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600 나누기 45를 하면 13.3이 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최소한의 설치 개수는 13.3이므로 결국 설치 개수는 14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먼저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면적이 600제곱미터이며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설치 개수가 옳은 것은 단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6m이다. 자, 여러분들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은 45제곱미터마다 한 개 설치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지금 현재 면적이 6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600 나누기 45를 하면 13.3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13개는 기본이고 그리고 0.3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들 14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계산한 값이 15.4가 나왔어요. 그럼 몇 개 설치해야 되죠? 그렇죠. 16개를 설치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암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그 높이가 7m예요. 그럼 이때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은 몇 제곱미터죠? 그렇죠. 35제곱미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여러분들이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소방안전원 2급 교재를 갖고 있다면 2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를 살펴봤을 때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이 제시된 책이 거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기존에 윤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갖다 풀면서 감지기 설치 유효 면적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공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는 공부 방법도 학교 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종합조사는 화재 안전조사 항목 및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맞습니다. 2번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는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바로 정답 체크되죠. 정답 2번입니다.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는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 그냥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자, 3번 소방관 서장은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 조사 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7일 이상 공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화재 안전조사 항목에는 방염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4번 문제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5번 건축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맞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자,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건폐율 구하는 계산 문제도 출제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계산 문제.
자, 다음 2번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또 용적률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용적률 구하는 계산 문제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윤쌤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3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라고 합니다. 재축.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알고 갈 내용, 여러분들 개축에 대한 용어 정의 알아보겠습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이때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다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바로 개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축 관련 용어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나하나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 스위치 작동 시 점등되는 표시등 및 장치와 관련 없는 것은 1번 밸브 개방 표시등, 2번 화재 표시등, 3번 사이렌 경보, 4번 스위치 주의 표시등.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4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갈 내용.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압력 스위치 작동 시 점등되는 표시등 및 장치는 바로 요 3가지. 밸브 개방 표시등, 화재 표시등, 사이렌 경보 3가지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의료시설, 2번 노유자시설, 3번 공동주택 중 기숙사, 4번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곳.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제외입니다. 제외.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대상물이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제외.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층수가 9층인 건물의 각 층마다 옥내 소화전이 5개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저수량이 오른 것은. 자, 여러분들,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자,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 바로 고층 건축물입니다. 자, 그럼 수원의 저수량을 구할 때 29층
까지는 무조건 2개, 즉 2 곱하기 2.6을 해줍니다. 2 곱하기 2.6 그리고 2 곱하기 2.6. 자, 그리고 30층에서 49층. 자, 30층 이상입니다. 30층 이상일 때는 5개 곱하기 5.1을 해주면 됩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 못 드립니다. 29층, 29층까지는 2 곱하기 2.6을 해주면 되고 30층부터는 5 곱하기 5.1을 해주면 됩니다. 30층에서 49층까지는 5 곱하기 5.1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 29층까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럼 자 층수가 9층인 건물의 각 층마다 옥내 소화전이 5개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29층까지는 얼마를 곱해준다 그랬죠? 그렇죠. 2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2.6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2 곱하기 2.6은 얼마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5.2 세제곱미터입니다. 5.2 세제곱미터. 자 그리고 여러분들 30층에서 49층까지는 5 곱하기 5.1을 해주면 됩니다.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계산 문제만 모아놓은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고 포 소화 설비가 있고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가 있고 강화액 소화 설비가 있고 분말 소화 설비가 있고 그리고 물 분무 소화가 있고 할론 소화 설비가 있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고 포소화 설비가 있고 미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가 있고 강화액 소화 설비가 있고 분말 소화 설비가 있고 물 분무 소화 설비가 있고 할론 소화 설비가 있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필기도구가 있으면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다 쉽게 암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폼이란 사람이 고강도의 분말을 물에 활활 집어넣었다. 이 폼이란 사람이 고강도의 분말을 물에다가 활활 넣었다. 이 폼이란 사람이 고강도의 분말을 물에다가 활활 넣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윤쌤이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어떤 것들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미 분무 소화 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특히 앞대가리 잘 외우세요. 자, 암기 팁. 이 폼이란 사람이 고강도의 분말을 물에다가 활활 집어넣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다음 보기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 기억, 스프링클러 설비, 니은, 제연 설비, 디귿, 옥내 소화전 설비, 리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미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읍, 할론 소화 설비, 시옷, 포 소화 설비. 자, 여러분들 이 폼이란 사람이 고강도의 분말을 물에다가 활활 집어넣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숙지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앞대가리 한번 적용하면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다음으로 할론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리을, 비읍, 시옷. 자, 이 폼이란 사람이 고강도의 분말을 물에다가 활활 집어넣었다. 활활 집어넣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10번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축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방화 안전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방염, 2번 피난, 3번 내화 구조, 4번 실내 마감재. 어느 것일까요? 어느 것?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방화 안전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방염, 2번 피난, 3번 내화 구조, 4번 실내 마감재. 자,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방화 안전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방염, 2번 피난, 3번 내화 구조, 4번 실내 마감재.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 방염입니다. 방염. 자, 여러분들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방화 안전 개념에 해당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냐? 피난, 내화 구조, 실내 마감재. 이 외에도 방화 구획이 있습니다. 방화 구획.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공통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변형 문제에 대해서 1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하는 분들도
기출문제 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기출보건 1급, 2급, 3급 공통시험범위 기출보건 문제와 최근에 올려진 기출 공통 1급, 2급 보건 문제도 함께 공부하신다면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도 익히면서 확실한 내용 정리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